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근데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하고 근데 이거 한덕수 옛날에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해동설을요 계속 이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의 그 추미애 또 그 수사가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성창이도 자기가 믿을 만한데 그 제보를 받았다. 근데 이거 밝힐 수는 없다. 아마 그 대통령 뭐 민정실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지 안 밝히니까 도저히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만난 거 이거는 이제 명백한 청담동 가짜 술자리보다 더한 가짜 뉴스다. 조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근데 그 5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왜 이게 가짜 뉴스냐 왜 가짜 뉴스냐 종합적으로 그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그 참석자가요 황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석자가 거기에 점심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다음에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이제 그 정상명 옛날에 그 노무현 때 옛날에 검찰총장이죠. 정상명. 그리고 이제 그 김충식 씨라고요. 저는 한번 본 것 같은데 김충식 씨라고 그 최은순 김건희 여사 모친의 지인 또 이게 어떤 데서는 이게 그 내연녀다 내연남 이런 식으로 이게 떠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이 만나는데 근데 이거 최은순 씨의 내연남 누군지도 모르는데 김충식 씨가 거기에 들어온다. 이거만 해도 괴담 중에 괴담 아닙니까? 아니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최은순 씨 지인 심지어 내연남 이런 분이 낀다는 게 그 자체가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요 중요한 게 그 정상명 총장이 그게 또 왜 낍니까? 근데 정상명 총장하고 제일 친한 대학 동기 중에 이인재 의원이 있습니다. 이인재 의원. 이분이 뭐라고 이제 글을 올리느냐. 자기가 이제 그 정상명 이름이 나오니까 이인재 의원이 전화를 했대요. 직접. 그랬더니 그 정상명 총장이 너무 황당하다. 내가 조희대하고 개인적으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이인재 의원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인재 의원이 정상명이가 대학 동기라서 한 번 전화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조희대와 식사는 고사하고 평생 한 번 본 일도 없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정치판이 이렇게 험한 곳이냐. 혀를 차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정상명 총장이 왜 낍니까? 조희대하고 이제 한덕수 만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 김충식 씨는 더 황당하잖아요.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라고 막 떠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낍니까? 네 명이 만나면 비밀이 유지가 됩니까? 둘이 만나도 비밀이 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번 움직이려면요. 최하 20-30명이 움직입니다. 경호원들하고 수행.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한번 움직여도 최하게 한 3-4명씩이 따라 움직입니다. 또 경호가 있고 한 10명 움직일 거예요.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대법원장을 만날 수는 있죠. 공개적으로. 근데 거기에 정상명 총장, 옛날 총장이죠. 노무현 때.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김충식 씨, 저도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왜 끼느냐고요. 이게 첫째 멤버가 말이 안 된다. 이걸 믿으면 개 돼지보다 못한 지능이죠. 멤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이게 가짜인 이유가 두 번째 이유. 바로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오늘 부성찬이가 또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조희대가 한덕수한테 내가 이재명이를 바로 날릴 테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바로 날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내용을요, 제보자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제보자가 있다 한들 도청했습니까? 도청했냐고. 100번 양보해서 4명이 은밀하게 만나서 이야기했다 한들 4명 중에 제보자는 없잖아요. 4명이 누설 안 했잖아. 그러면 이게 도청기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민정실에 누가 알았다 한들, 민정실에 또 이게 누가 알았다 한들 그 현장에 있은 것도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걸 이게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우리 보통 도청기 설치 아니면 녹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믿고 있는 진작에 그 가붕개보다 못한 가재, 붕어, 개구리보다 못한 이런 이게 좌파들이 있다.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가짜뉴스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유. 폭로자가요. 폭로자가 열린공감TV 정천수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믿어요? 옛날에 열린공감TV에서 이제 그 강진구 기자가 독립에 나갔죠. 이게 더 탐사입니다. 더 탐사는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이걸 이게 폭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린공감TV 정천수가 이걸 AI로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이게 믿거나 말거나 썰전 믿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내를 고소하면 안 된다. AI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로자가 최초로 폭로한 게 그 정천수입니다. 정천수 통해서 이제 그 최혁진,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그때는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5월 달에. 6월 달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거든요. 대선 끝나고 비례가 나가니까 비례를 승계한 이게 최혁진입니다. 최혁진이가 이제 원래는 이제 기본소득당 몫으로 이렇게 비례가 됐는데 이번에 승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당을 배신하고 안 가고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게 최혁진이가 서영교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서영교가 부성찬한테 준 겁니다. 최초의 폭로자가 누구다? 열린공감TV다. 그럼 이게 거짓말, 가짜뉴스를 밥 먹듯이 하는 유튜브다. 근데 이걸 누가 신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초의 폭로자가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이유. 네 번째. 바로 이제 이거 특검의 태도입니다. 이걸 고발했거든, 특검에요.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이 특검에 수사 의뢰는 들어왔는데 특검에서 뭘 했냐면 우리가 이게 수사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특검이요. 전부 이게 별건 수사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덕수하고 만약에 조희대가 만났으면요. 바로 이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겠죠. 한 건 해야 되니까. 별건이고 뭐고 지금 다 수사가 별건인데 바로 착수할 텐데 특검이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수사 관할이 아니다. 이래 꼬리를 내리고 수사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후배 통해서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특검에서요. 한덕수 총리 대석의 그 핸드폰부터 모든 동선을 사사치 털었다. 그렇죠. 한덕수는 영장까지 청구했고, 그러고 이거 내란 범으로 보기 때문에 한덕수의 모든 걸 수사했는데 조희대하고 만난 게 노면요. 특검이 조희대 수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났다는 말은 항상 이거 한쪽만 털어도 연락한 게 노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특검에서 한덕수를 사사치 털었는데 조희대 만난 흔적이 전혀 없더라. 그날의 동선까지 다 조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꼬리 내리고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뭐 경찰에다가 고소하든지 공수처에다 하든지, 야 부성찬, 서영교 네 이름으로 한번 고소해봐. 무고 겁 안 나면 그냥 공수처에다 고소하면 되잖아. 조희대. 왜 특검에다가 이야기하냐? 그냥 공수처에다가 네 이름으로 고발해라. 자신 있으면. 그러고 아니면 무고로 책임을 져라. 비겁하게 국회에서 면책특권대에 숨지 말고. 그런데 뭐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어차피 면책특권이라는 거는 알면서, 고의로 알면서도 허위라는 걸 하면 이제 그 특권이 적용 안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부성찬,
그 다음에 이거 서영교를 고발했죠. 오늘 고발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아마 둘 다 김의겸이처럼 기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특검에서 한덕수를 탈탈 털었는데 조이대 만난 게 없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고소를 못해 공수처에다가.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고소했잖아요. 당당하게. 따라서 이제 그 김의겸 판례에 따라서 기소가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특검 수사가 탈탈 털은 데 없었더라. 이게 네 번째 가짜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로 이게 폭로자가요, 거짓말 제조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놈들이 떠드는 거예요. 서영교의 별명이 여자 김의겸입니다. 서영교의 별명이 여자 김의겸, 흑색 사기꾼, 김의겸이만큼 가짜뉴스를 많이 하는, 상습적으로 하는, 이게 서영교입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말이니까 콩으로 매줄 선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성차는 별명이요, 제2의 김대업입니다. 옛날에 그 병력비리를 이해창 총재 아들, 병력비리 공작을 편 김대업, 그러니까 제2의 김대업이가 부성차이다. 이게 별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성차이나 서영교나 평소에 거짓말 제조기처럼 항상 거짓 폭로를 하니까 다른 놈이 폭로하면 또 이게 고민이라도 해보지. 근데 이놈들은 원래부터 이게 거짓말 제조기구나. 따라서 이번에도 당연히 뭐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다섯 가지로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보면, 조이대 한덕수 만나가는 거, 이걸 자꾸 민주당이 지금도 떠들고 수사를 해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짜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면, 첫째는 이제 그 참석자가 김충식, 정상명, 이런 이제 황당한 이름이 있더라. 둘이 만나서 해도 되는데 비밀로 하려면 굳이 김충식 씨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끼웁니까? 그리고 이제 이인재 의원이 정상명하고 친구인데, 근데 이거 조이대하고 식사는커녕 평생 한번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참석자 4명이 황당하다. 첫째 이유. 두 번째, 제보자가 내용을 도청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녹음 파일이 놓아야죠. 그럼 이게 도청을 해야죠. 그럼 녹음 파일이 있잖아. 근데 녹음 파일이 전혀 없다. AI가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보자가. 만난 건 알아도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녹음 파일을 내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최초의 폭로자가 열린공감TV 정천수인데 이미 AI를 통해서 합성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고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걸 재탕 삼탕 터는 겁니다. 최초의 폭로자가 열린공감TV 가짜 유튜브 제조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가 이제 특검에서 이미 한덕수를 탈탈 털었는데, 근데 조이대하고 만난 흔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특검이 우리는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 특검이 꼬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고소해야 되는데 무고가 겁나니까 고소도 못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수사해라 하면서 실제 착수를 못하고 있다. 이미 특검이 허위라는 걸 밝혔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폭로자가 이게 믿을 수 있냐 없냐. 신빙성. 폭로자가 여자 김의겸, 서영교가 폭로했고, 제2의 김대업, 이런 이제 부성찬, 이자가 옛날에 대통령실에 관절을 정할 때 천공이 와서 정했다. 근데 그때 백재군 교수가 왔거든요. 천공이 와서 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서영교는 말할 것도 없죠. 서영교는 사기전과만 9개가 있는 조경식이를 국회로 불러서 술자리 연애로 회유했다. 조경식이는 믿을 만하다. 사기전과 구범을. 이게 바로 서영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 제조기들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5가지로 말씀드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성찬, 그 다음에 서영교를 고발했으니까 김의겸이 케이스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에도 민주당은요, 떳떳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조이대나 한덕수를 고발해보세요. 공천화. 그러면 무고로 오히려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런 이 가짜뉴스에 더 이상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쏘갔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대부분의 99.9 대부분의 뉴스는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쏘가서 지금 우리 자유파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쏘으면 쏘긴 놈이 사기꾼이고 잘못인데 두 번, 세 번 계속 쏘으면요. 우리가 바보가 됩니다. 다시는 이런 좌파 거짓말 제조기들의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